최근에는 안 했고 2017년도 했을 때 그때 그때는 이제 10박 11일 분위기 들어갔을 때 제가 좀 걔네나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았고 어릴 때 그냥 좀 혼자 책 많이 읽고 산에 많이 갔었어요. 혼자 그렇게 살았고 근데 되게 좀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컸는데 컸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많이 기운이 많이 까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 명상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갔다 왔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변성 공동체 갔더니 거기 계신 분하고 이제 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거기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갔더니 옛날에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는 밑바사는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했었어요. 근데 경험했던 거는 그 밑바사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갔더니 이제 일반 그 화두선도 있고요. 참선이잖아요. 화두선도 있는데 그 불교의 명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북방 불교, 남방 불교 있으면 이제 동남아 쪽에 이렇게 밑바사나더라고요. 원래 조기 불교 가면서 그래가지고 고요한 소리에 있으면 그 밑바사나 명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뭐 각선 스님 그건 맞는지 저도 뭐 공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게 많은 스님 많으셨나요? 죽을 게 되게 많은 모르겠다. 저도 근데 옛날에 봉인산 사찰 이름 제가 뭐 앞에 봉우를 사대 거기도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모르고 거기서 이제 인도에 줘서 가고 이제 못 모르고 했는데 그게 이름이 밑바사나였고 이렇게 못 모르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명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세상에 그게 원래는 세상도 살아야 되고 제 안의 세계 이제 두 가지 세상이 있다면 양쪽이 다 걸쳐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가면 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 제가 좀 많이 좀 오래 잘 못 견디고 이래가 제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 해. 좀 저 혼자 있는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이 좀 저한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니까 되게 원래 저 어릴 때 바로 좀 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럼 결혼 생활 일상 생활은 뭐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거야 뭐 그렇고 이제 그걸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원래 집에 돌아오니까 제 결혼 생활은 애들하고도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원래 어릴 적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그게 원래 모습이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어릴 때 생활이 좀 바깥에 딴 사람들 시키는 것보다 저 혼자 있어도 되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저를 이제 많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있는 대로 놔두고 만약에 뭐 집안일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일을 시키면 저는 힘들면 엄마 이거 너무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 할까 하면 엄마가 이거 억지로 해 막 억지로는 안 시켰고 네 힘들면 좀 쉬었다 해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네 스스로 이제 힘들다가 이제 풀리면 해. 그게 좀 몸을 이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이걸 해야 돼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다가 기분 내키면 하고 이제 좀 제가 가볍게 어릴 때 그렇게 좀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이 저는 하니까 되게 저한테 되면서 제 어렸을 때 그 시절처럼 이게 어렸을 때 저는 좀 세상이 되게 편안하고 걱정 두려움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막 되게 세상이 사는 게 힘들고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혼자 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어린애니까 뭐 미래 내일 생각하면 막 되게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잠들면서도 내일은 되게 즐거울 거예요. 하면 자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잘 흘러갔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맞춰주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쪽은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제가 뭐 잘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그쪽은 안 맞춰주고 나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잘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어렸을 때 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나 가족 환경이 저를 이제 그냥 가만 놔두더라고요. 만약에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혼 안 나고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니까 남편은 막 못하면 막 혼내더라고요. 결혼 생활 되게 싫더라고요. 되게 싫은데 애까지 나가 크잖아요. 너무 싫어가 목표가 이혼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편이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제가 죽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도 남편 막 죽이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워서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어떤 기회로 이렇게 이제 원래 사찰에 갔더니 고향 소리가 연결되고 윗바사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니까 저 자신이 올라오니까 저의 있잖아요. 자신감, 자존감, 저의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살아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시 편안해지면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저절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니까 세상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명상을 통해서 제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난 명상을 하니까 되게 나한테 맞고 어린 시절에 그 시절에 내 마음이 되게 편안했던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옳다 그러다 심판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가 그래서 명상이 되게 저한테 맞고 좋다 이래 돼갖고 모르지만 이제 윗바사나 자꾸 몇 번 기회 될 때마다 제가 했었고 할 때마다 이제 저는 갔을 때는 뭐 좀 힘들게 가도 갔다 올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잘해주고 싶고 뭔가 내가 해줄 게 없나 막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좋은데 이걸 지속시킨다는 게 되게 삶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상하거나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데 못할 게 좀 힘들어지고. 지금 삶은 어때요? 지금 좀 많이 아파요. 지금 좀 어떤 점이 아파? 왜 마음이 아파요?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제가 생각했는 수준대로 이렇게는 나는 엄마는 되는데 니들은 왜 안 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던 환경하고 애들은 결혼 생활 제가 되게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에너지가 애들한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드니까 애들이 막 자꾸 나와갖고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는데 애들은 어릴 때 되게 힘들게 성장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애 낳고 키우면서 그게 애들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이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딴 건 없고 제가 되게 건강해져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고 내가 이제 애들 보는 눈도 좀 편안한 눈으로 봐주는 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자꾸 이제 어떨 때는 됐다가 작년부터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옛날에 네.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했을 때 좀 편안해지고 됐을 때는 윗바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도 당연히 그때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면은 당연히 사실 우리가 삶을 한번 봐요. 내가 불편하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고 행동이 거칠게 나가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편안한데 어떻게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이 나가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하다는 증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기분 좋은데 어떻게 남을 뭐 비난하고 뭐 막 거친 말, 거친 행동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남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에 욕심과 화가 없는 평온이라고 하는, 편안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수행이.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말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남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편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그게 저가 되게 지금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그리고 좀 이게 있었어요. 제가 애들에 대해서 애들과 같아져 버리는 이해하면서 어찌 보면 공감하면서 애들의 상태에 저도 좀 끌려가다가 그걸 좀 많이 제가 몸에 굉장히 스며 있어요. 원래 저의 상태대로 그대로 있으면 덜 아프고 덜 힘들 텐데 자꾸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애들의 상태를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저 또한 같은 기운이 똑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서 저는 많이 좀 애들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좋은데 안 그러려고 옛날에도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애들을 이해 못했어요. 이제 저가 어렸을 때에 이제 되게 그랬던 상태를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그런 상태 모른대. 엄마 나 그런 상태 몰라 이래더니 모르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맨날 되게 애들하고 사이가 좋아 기분 좋아가 그 이야기를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되게 행복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엄마 내가 엄마하고 자기들 이제 어릴 때 되게 어렸을 때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절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상세가 제가 안 돼가 제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제 아플 때마다 그게 자꾸 되살아난다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명상하고 명상도 명상이죠. 몸이 많이 좀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몸을 좀 살려서
명상 안에서 저를 좀 살리고 싶고 좀 한 번씩 윗바사나 생각이 옛날에 했던 기억도 나고 가보고 지금 전부 부안에 있잖아요. 명상센터 그 윗바사나 메디테이션 있던데 그래 이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좀 하고 고행가 센터는 지금 진안에 있고, 네, 진안에 있어요. 진안에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최성 스님도 네. 여전히 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 제가 저도 이제 가고는 싶은데 옛날에는 씩씩하게 잘 갔는데 저는 어디 지금 가는 게 힘들어. 제가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자, 그래서 네. 바로 삶에서 살 수 있는, 네네. 일상 삶에서 살 수 있는, 네네. 자, 그러한 점이 어떠함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스만이 되는 거라면은, 네네. 그럼 뭐 가정생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스만 되고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수행은 별로 좋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일상 삶에서 괴롭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 처박혀 가지고 나만 좋고 그 순간만 좋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일상 삶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수행은 그냥 일상 삶의 자유와 평화, 평온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지. 일상 삶을 떠난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삶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잘 됐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수행이 어떠한 것인가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나는데 제가 요즘은 막 하려니까 저한테 지금 기운이 좀 안 되더라고요. 자, 그거는 기운도 필요가 없고 네. 뭔가 애씀도 필요가 없고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수행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수행은 처음도 쉽고 좋고 중간도 쉽고 좋고 끝도 쉽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고서는 수행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이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니까 어떻게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 돼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애들하고 남편하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보려고 저렇게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저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자, 그게 수행이, 그게 명상이 일상 삶에서 그러면 돼요. 네. 일상 삶이 그러면 된다고. 네. 정신 차리고 깨우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지금 보이는 줄 알잖아요. 정신 차리고 좀 멍할 때가 요즘 있어서. 아니 뭐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지금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냥 보이는데 뭘 잘 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보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데 잘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자, 수행은 그래요. 예. 수행은 그래요. 네. 거기에 뭔가 잘못된 이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대화했던 그런 잘못된 이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꼭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대로면 될 텐데 꼭 생각이 기분 나빠 안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닌데 지금 요걸 그 생각대로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분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요 느껴짐, 보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각이 아니야. 지금 청국장은 입으로 경험되는 건데, 청국장이 입으로 경험되는데, 생각은 맛있어, 맛없어. 이 생각은 요 입의 경험이 아니야. 지금 요 먹는 것이 청국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 생각은 요 경험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야. 왜냐하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맛이 요렇게 느껴지는 그대로야. 자, 그냥 수행은 그래요. 명상은 그래요. 그냥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생각만 지금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각이 아니니까 그 생각으로 요걸 요렇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없으면 돼. 그 착각만 없으면 돼. 그래서 그것이 왜 착각인지, 왜 지금 경험되는 그것이 아닌 건지는 아까 이런저런 얘기로 많이 했지요. 딱 그것만 진짜 그렇네 라는 것이 된다면은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살면서 남편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일상 그런 데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힘없다, 막 피곤하다 그러지 않아요. 이 피곤하다, 힘없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규정해서 그래. 생각대로는 착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요 경험되는 그대로, 요러한 느껴지는 그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프다, 기분 나빠, 라는 생각은, 이것은 요 경험에서 결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한테 제일 처음에는, 너무 좋아. 자꾸 나 손 좀 잡아줘. 자꾸 나 좀 만져줘. 그러다가 점점 싫어 죽겠어. 소름 돋아. 남편 손이 뭐 바뀌었나? 그 손인데. 봐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요 느껴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단지 그것만 하면 그러면 생각이야. 응? 그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일 뿐이야, 그냥. 그런데 그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 딱 요 이해만 있으면 일상 삶의 경험이 전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상 삶의 경험에서 괴로움은 없어요. 불편함은 없어요. 싫다는 생각이 들어도 싫음이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관계없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싫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좋다는 생각도 지금 요 경험되는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 생각이 아니니까 좋다는 생각도 그냥 생각일 뿐이야. 단지 우리는 그러면은 단지 이러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네, 싫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거지. 싫다는 생각대로야 아니고 좋다는 생각대로야가 아니야. 그런 삶을 수행이라는 삶이라고 그러고, 그런 삶은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미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런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했나? 그런데 봐요, 어거지 말이 아니잖아. 응? 뭔가 어거지 같으면 말씀을 하세요. 응? 지금 요즘 세상에 그 건강 지식들 있잖아요. 예. 굉장히 뭐 TV에도 건강 보고 많이 나가고 유튜브에도 그런 걸 많이 듣고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정보를 받아들였던 게 제가 몸 상태 안 좋아지면 그걸로 막 연결이 돼갖고 더 많이 저를 많이 그래요. 그런 경우 저는 좀 이제 우리 이 도반들 중에 네. 울산에 있는 의사 도반은 네. 완전 채식주의자야. 비건이야. 얘는 일체 젓갈도 안 먹어요. 우유도 안 마셔. 근데 또 그 제도에 있는 또 한 도반은 단백질 식사야. 고기만 먹어. 채소는 있으면 곁들여 먹고 안 그러면 그냥 고기만 먹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고기만 먹으니까 자기 지병이 없을 때 2년 6개월을 그렇게 먹었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 삶에. 그럼 야채는 드시고 예, 야채는 그냥 자기가 텃밭에 심심풀이를 하니까 뭐 상식 같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단백질식으로 한대요. 근데 울산에 있는 그 의사는 철저히 또 채식이야. 도대체 이 봐요.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그래.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이제 이 도반집에서 자고 이제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오메가 6와 오메가 3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메가 6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서 오메가 3는 가끔 들었는데 오메가 6라는 것이 아주 건강을 해친대요. 오메가 3가 좋은데 오메가 6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과다래. 너무 오메가 6가 많대. 그럼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대. 그런데 우리 음식에 오메가 3는 너무 적대. 오메가 6는 너무 많대. 그걸 아니 저는 뭐 오메가 6가 뭔지 오메가 3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보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소 있으면 채소 먹고 고기 있으면 고기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얘기 듣고 나면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돼? 오메가 6 있는 음식을 골라서 이거는 빼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오메가 3 음식은 일부러라도 먹어야 되고 오메가 6, 오메가 3만 그래?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게 많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아는 게 병이죠. 어? 맞아요.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응? 단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알 수 없는 말이. 응? 그래서 옛날에 뭐 건강 지식하고 지금 건강 지식하고 자꾸 바뀌고 있어요. 자꾸만 바뀌다. 진짜 최근에 또 바뀌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단지 그래도 뭐 내가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의복의사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아니야.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거야. 누가 옳은지 그런지도 나는 몰라. 그러면 나는 기준이 뭐야? 모르는데 단지 그래도 앞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마셔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좋게 일어나면은 더 이상 안 먹는다든가 조금만 먹게 될 거고 들어가면 이거 몸도 가벼워지고 막 좋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 괜찮아. 그러면 더 먹으면 되는 거고 먹다가도 그것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만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 자, 요즘에 봐요. 요즘 누구든지 옛날 임금 아무리 요즘 못 살아도 요즘 뭐 옛날 임금 뭐 밥상에 뭐 아마 뭐 큰 진배 없을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먹는 거는. 자, 그래서 뭘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보다도 이게 들어갔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떤지 여기에 깨어 있어서 이게 스스로 조정이 되도록. 예를 들면은 술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온몸에 어떻게 되어져서 몸 느낌이 어떠한지,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또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데 깨어있으면 저절로 조정이 되겠지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할까, 생각의 느낌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문제잖아요. 고기 맛, 요게 빠져가지고는 막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 여학생한테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떻게 우보사를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한번 우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라고 그랬대. 그래, 뭔 대화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만은 자기가 음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비만이래.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한참 사춘기고 민감할 때잖아.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이게 너무 큰 고민이. 그런데 음식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음식 맛이 자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고민이야. 이게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좀, 이 맛있는 음식을 조절이 됨으로 해서 이 몸이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네가 제일 끊기 어렵고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래요. 응?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거의 입에 달고 산대. 그래. 그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 거지? 아이스크림 맛이 뭐지? 그거 있잖아요. 왜? 달콤하고, 뭐라고 그래, 말은 못해도 그거 있잖아요. 그래, 그럼 아이스크림은 뭘로 만들어졌지? 아이스크림 뭘로 만들지? 자, 아이스크림은 우유, 설탕 또는 좋은 아이스크림은 꿀일 거고, 안 그러면 설탕일 거고, 안 그러면 뭔가, 단맛 나는 감미료, 그런 거 있지. 우유가 있고, 또, 생크림이나 크림이 있겠지? 크림은 뭘로 만들죠? 우유로 만드나? 달걀로 만드나? 응?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 쭉 한번, 네가 아는 거 한번 다 한번 해봐.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것이 뭐 들어있는지 한번 해봐.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걸,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에 들어가는 설탕 몇 그램.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먹어봐봐. 맛있을까? 맛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싼 아이스크림 그렇게 맨날 달고 살면 돈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먹어봐.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먹어요? 맛도 없을 텐데 그거 봐라. 그러면 그게 뭐야?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것은 실제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생각대로 그 맛이라는 것은 착각이야. 착각 맛이야. 실제가 아니야. 이거 실제 입의 경험이 아니야. 실제 그런 맛은 없어. 네 생각이야. 착각이야.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응?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착각에서 깨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먹어. 그럼 이제 앞으로 꿀 몇 그램 이렇게 해서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먹어봐봐. 그래서 이걸 한 입에 톡 틀어넣어. 한 입에 톡 틀어서 먹어봐봐. 바로 아이스크림 맛은 그 맛이야. 그런데 그것은 생각 맛이야. 입의 경험은 아무리 이렇게 섞어놔도 실제로는 하나하나의 맛인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착각으로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네 생각 맛이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은 꿈 깰래? 응? 그건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삶이니까. 어쨌든 아이스크림 맛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 맛은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야.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응? 자,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착각이 뭐고 착각 아닌 사실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남편이 좋을 때 그 느낌과 응? 그런 착각에 의해서 좋다라고 집착했다가 싫다라고 미워하거나 그거나
아이스크림 맛이나 뭐가 다르다? 거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절대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해. 절대 그런 소리는 안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단지 사실을 이야기해줬던 것일 뿐이야. 근데 그거는 착각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너도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만 알려줬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네 삶이니 네가 알아서 해. 어쨌든 착각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착각만 없으면 되어질 거야. 그 이후에 뭐 전화가 안 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바로 지금 이 생각의 맛이라고 하는 요 착각이 없으면은 여기 입에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딱 그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전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가? 그 착각이라는 것만 우리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면은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일상 삶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괴로움은 없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고 원망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는. 자,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함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그러한 경험 상태를 평온이다, 평화다,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요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이 온전하면 이걸 갖다가 바른 삼매다, 선정이다 라고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미흡하거나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은 자꾸 질문하시면 돼요.